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2025년 10월 1일, 10월의 첫 거래일 시장 마감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HB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10월의 첫날, 우리 증시가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마치 지난달의 부진을 털어내려는 듯한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반도체의 귀환, 그리고 외국인의 컴백.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특히 엔비디아의 강력한 훈풍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해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말수에 나서며 힘을 보탠 하루였습니다. 네, 반도체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인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1.23포인트, 비를로는 0.91% 상승한 3,455.83에 마감하면서 3,450선을 시원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고 장 마감까지 그 기세를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35포인트, 0.40% 오른 845.34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환율도 짚어봐야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0.3원 소폭 오르긴 했지만 1,403.2원에서 마감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정세를 보이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브렌트 유기준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준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승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있었습니다. 수급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늘려갔는데요. 오전에만 해도 외국인이 3,600억 원, 기관이 1,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5천억 원 이상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수급 형태가 나타났군요.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시간대별로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구도였지만 결국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수 상방을 지지하는 쪽으로 수급이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의 강한 상승세가 코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어떤 섹터로 집중됐을까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곳부터 짚어주시죠. 단연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간밤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2%대, SK 하이닉스는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죠. 맞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조선과 발전,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대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원전 테마와 수급이 맞물리면서 2에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도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코스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기술 수출 등으로 주목받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면서 성장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도 소외된 섹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곳들이 부진했나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체면을 구겼고요. 또한 방산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2%대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 섹터 역시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등이 약보합권에 머무른 하루였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모멘텀이 우리 국내 증시를 지배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우리 반도체 대형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K가 됐습니다. 네, AI와 반도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귀환이 지수 3,450선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큰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인 우리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마지막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입니다.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된 환율과 6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온 국제 유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10월의 첫날을 기분 좋게 출발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뉴스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미국 증시 소식이군요. 네, 간밤 미국 증시가 동반 상승했고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것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로 해석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엔비디아 뉴스,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메타와 코어위브의 대규모 계약이 전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코스피를 3,450선 위로 올려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앞서 다뤘던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상승과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과 유가 관련 뉴스들이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주요 소식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상승으로 10월을 시작했는데 이런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주시죠. 일단 오늘 형성된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른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비중을 늘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도주인 반도체에 집중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지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반으로 튀어오르지 않는지 여부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변수는 없습니까? 미국의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관련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도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되 시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변수들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주도주에 집중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엔비디아가 이끈 반도체의 강세와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우리 증시가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상승의 기운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시장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